한국경제신문이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네, 8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시장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코스피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개장 초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었는데 후반에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벌어지는 모습이 이어졌었고요. 오늘은 동시 호가 시각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어제 1,900억이 넘는 매수가 거래소에서 유입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시장 크게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출발을 보시면 카카오가 0.35%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오늘 0.4%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같은 무게가 큰 코스닥의 대형 바이오주들, 제약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왔네요. 코스피가 0.12% 오른 2057.90포인트, 코스닥은 0.28% 오르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오늘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종목 가운데서는요, 현대 로템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릅니다. 2% 이상 상승세, SNS텍도 1% 이상, 다산네트워크스가 1.7%, 한일철강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업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업종은 섬유의복 업종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대현이 1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형지엘리트가 1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 대현이 실적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목표가를 올려잡기도 했고요. 의료정밀 업종, 전기 가스 업종도 상승세고요. 오늘 화학 업종도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가운데서 오늘 미원상사, 카프로, 조비, S오일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역시나 섬유유고요. 오늘 코데스 컴바인, 형지 INC, 아스텍WB 상승으로 동반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강세고요. 그 뒤를 오락 문화업종이 잇고 있는데 오늘 화이브라더스가 2.4%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 에머슨 퍼스픽이 1.8% 오르고 있습니다. 사흘째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4만 원대 돌파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 출발 중계 이어주시죠.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였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였던 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어떤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유가가 또 계속해서 반등이 이어졌다는 점이 좀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미국 원달러 환율도 지금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호적인 그런 환경에서 지금 출발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일 거고요. 역시나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파생 시장 또 외국인의 수급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냥 보합권에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나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큰 움직임은 없네요. 한 1,000원 정도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 네이버,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반도체에 좀 강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고, 포스코, SK텔레콤, LG화학, KTNG,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네요. 근데 그 유가의 어떤 상승의 그런 탄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몰라도 정유주의 움직임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모두 1% 남짓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은 STX 종목입니다. 또 중국 원양자원, STX 중공업, STX 엔진 이런 구조조정 기대감이 좀 녹아 있고요. 대현, 형지엘리트, 천일고속 이런 종목들이 두 자릿수에 가까운 그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코스피 시장 대비 밀려서 그런가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오늘 11만 4천원에 가까운 그런 이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 코미팜, 바이로메드 역시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SK 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컴투스까지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실적을 시현했던 휴젤 오늘도 좀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41만 선을 훌쩍 넘어가면서 지금
3.41%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밑으로 뭐 솔브레인, GS 홈쇼핑, 매수 신호 원익 발생. IPS 같은 대부분 매수 신호 발생. 대중규모의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좀 특징적인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기 가스 업종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고, 섬유의복 업종도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유한양행, 영진약품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건설업도 오늘 나쁘지 않네요. 성지건설, SC엔지니어링, 남광토건, GS건설 이런 종목들 지금 강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에서 종목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섬유의류 업종 좀 강세네요. 지엔코, 원풍물산, 웰크론, 형지 INC 이런 종목들 강세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에 있는 금융 종목들, 금융 업종 내에서 뭐 이베스트투자증권, 글로벌 이런 종목들 좀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고, 역시나 IT 부품, 삼성전자 가다 보니까는 휴대폰 부품주나 반도체 장비 같은 IT 부품주도 오늘 좀 강세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어제 나왔던 그런 상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좀 탄력이 조금 꺾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보원 PB께서는 오늘 시장 지금 출발하고 있는 움직임에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띕니까? 거의 다 잘 정리를 해주셔서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IT 부품 업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런 쪽의 그 상승세를 봤었을 때 IT 부품 관련돼서는 사실상 이런 유동성의 힘을 이어서 IT의 상승세는 조금 더 지속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 장에서 좀 확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요. 그보다 더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되는 것들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주목을 받았었던 업종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나 아니면 IT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이 되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상승세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금 조심조심하는 그런 투자 심리 때문에 상승력은 좀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보원 PB께서는 OLED 반도체주의 반등과 관련해서 체크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뭐 가장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인데 좀 쉬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IT 업종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장에서 조정은 이제 끝났나 보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IT라는 약간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몇 가지로 세분화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반도체,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그리고 관련돼서 휴대폰 부품 쪽, 그리고 자동차의 전장화까지 이렇게 좀 다각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일어난다 하더라도 IT의 큰 투자 사이클은 좀 지금 도입이 된 게 아닌가,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기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OLED 반도체주와 관련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그 매수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에 집중을 해 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매도로 돌아서네요. 코스피 181억 매도고요. 기관에서는 30억 가까운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먼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창 현재 시간 관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상승 조회수 순위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 삼성전자, 영진약품이 일단 가장 큰 폭으로 급상승 조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옆에서 보면 삼성물산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내 상장 기대감을 안고 삼성물산의 바닥권에서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개인들에게는 셀트리온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매수 신호 발생.
자, 어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800억이 넘는 매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제 주식 선물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매수 신호 고일물은 발생. 매도로 전환을 합니다. 0.09% 하락을 보여주면서 257.95포인트대 기록하고 있고요.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 시장, 시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으로 매수 신호 진입을 해 발생.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 움직임 확인을 해봤고요. 외환시장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한태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박종범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다시 1,100원 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입니다. 매수 현재 신호 움직임 발생. 어떻습니까? 네, 우선 먼저 어제 여기 NDF 시장에서는 1,107원에서 1,112원 정도에서 등락하다가 뚜렷한 방향을 못 보인 모습인데요. 결국 서울 외환시장보다 1원 정도 상승한 1,108원, 9원에서 최종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외환시장도 전일보다 0.8원 상승한 매수 신호 1,108원으로 발생. 개장한 후에 현재 1,108원대에서 소폭의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간밤 일단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와는 FOMC 회의록 이후 하락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8줄의 저점 수준을 기록하면서 94.1 부근에서 마감하였는데요. 어제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때 달러는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수 신호 시장에서는 FOMC 회의록 내용에 무게중심을 두는 모습이었고요. 결국 달러 강세는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하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서 어제 국제 유가도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뉴욕 증시도 상승함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매수 달러 신호 환율의 발생. 상승은 역시 제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있는 데다가 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뚜렷한 방향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1,100원 아래에서는 개입 경계감도 높은 매수 신호 데다가 발생. 다음 주 26일 예정된 옐런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1,100원 중후반대 흐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달러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현재 백엔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일 엔화 강세를 막기 위한 일본 정부가 구두 개입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계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장중 달러의 흐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 외환시장 말씀드렸습니다. 네, 외환시장 매수 신호 움직임까지 발생.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매수 9시 신호 12분 발생. 지나가고 있습니다. 출발 토크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순풍 부는 풍력주,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매수 신호 확인해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문 팀장님, 풍력주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관심 받기였던 부분도 있었고요. 소외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봤더니 어느 순간 많이 올라와 있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풍력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이었는데 우리만 조금 관심이 좀 그러니까 없었던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풍력 관련된 ETF들만 보더라도 거의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올라가듯이 아주 강한 그런 모멘텀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풍력주 사실 제가 좀 가볍게 다뤄보려고 매수 신호 하는데 발생. 뭐 의외로 좀 되게 많이 좀 부각이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요인들을 좀 가장 매수 신호 쭉 발생. 찾아보니까 지금 풍력주의 가장 큰 메리트는 매수 신호 생산 발생. 원가가 여타의 어떤 발전에 비해서는 뭐 확연하게 효율이 높다라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화력이나 원자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kW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정부 쪽에서는 이제 다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생산 원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에 좀 미국 시장부터 서서히 좀 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풍력의 핵심이 되는 터빈을 제조하는 회사는 매수 신호 없어요. 발생. 그게 이제 좀 한계로 좀 뭐 볼 수 있는데, 뭐 기껏해야 매수 이제 신호 발생. 풍력 타워나 이런 뭐 프로펠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 중에 하나가 한 10년 매수 전에 신호 우리나라 발생. 코스닥의 넘버 2까지 갔었던 뭐 태웅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뭐 요 어제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만 요거는 좀 개별적인 그런 움직임이었고 풍력과는 뭐 큰 연관은 없었던 걸로 좀 파악은 되는데, 어쨌든 태웅도 이제 이 풍력주의 하나의 범주에 좀 들어가기 때문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제가 풍력주 중에서 이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주 시간에도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해외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사실상 한 30% 정도의 시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흔히들 풍력주의 대장주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게 이제 동국 SNC 이렇게 좀 꼽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 풍력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특히 선진국들의 보조금이 피크를 찍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양광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체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풍력주의 어떤 탄력도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겠고, 뭐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원자력을 비롯해서 새로운 어떤 발전소를 지을 때 풍력이 가장 먼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글로벌 환경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어떤 이제 풍력주들도 하나의 큰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그 섹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9월 뭐 이렇게 좀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풍력주의 어떤 흐름도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 시장에서 한때 휩쓸었었죠. 네. 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 그런데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접근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으실 거예요. 저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윤보원 PP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풍력주 관련돼서는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투자를 통한 그 개선을 좀 지속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꿈을 쫓아가는 시기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큼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시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순풍을 부는 풍력주의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속도 내는 차량 전장화 투자 포인트는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근에 새로 나오는 차들 보면요, 계기판이 다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거 전기장치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차량 경량화에 이어서 차량 전장화도 이제 핵심 자동차의 테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저희가 출발 후에 그 짚어보는 이슈들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슈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관련돼서 전장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바라보시는 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이 기대를 가지고 주가 상승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도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어버스 그룹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에어택시를 디자인하겠다라는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굉장히 꿈에 그리던 그런 현상일 텐데, 사실상은 자율주행을 꿈꾸던 자동차, 이거 자체도 꿈에 그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TV에서 광고를 보셨을 때도 이제는 차 안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뭔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즐기면서 자동차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그냥 간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그런 TV 광고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은 이제 눈앞에 정말 그 가시화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서 뭐 큰 기업들도 있겠지만 작은 기업들까지도 이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로스웰이라는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필수 전장 부품이었던 동력이 되는 그런 배터리팩을 납품하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어저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그 코스닥의 작은 업체들까지도 주목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의 관심은 충분하게 지금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좀 바탕을 해줄 수 있는 글로벌 환경을 봤었을 때는 선진국에서 운전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보조 장치인 뭔가
자율주행 네, 장치? 이런 네. 것들을 좀 매수 신호 의무화시키겠다라고 발생. 하다 보니까 자동 제어 장치나 아니면은 뭐 인공지능적인 부분들을 자동차에다가 부합시키겠다라는 것들이 점점 필수적인 요소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중국 시장까지 고객의 다변화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매수 신호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을 살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현대모비스와 만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모비스 신호 같은 발생. 경우는 현대차 이제 그룹 내에서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저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도 역시 이제 자율주행 확산에 따라서는 그 전장화 수혜를 받기에 충분한 그런 규모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을 쫓아가는 시기가 아직까지도 뭐 그냥 꿈일 뿐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량 전장화 매수 신호 관련해서 발생.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매수 되는지 신호 발생. 현대 모비스 그리고 만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차량 전장화 관련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가요? 차량요. 이거야말로 저는 기술이 있는, 그러니까 뭐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 돈은 누가 벌듯이 네. 기술과 돈 버는 기업은 다르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방금 이제 윤보원 과장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회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 신호 조금 발생.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차량용 반도체가 한 70개에서 80개 정도가 좀 소요가 된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보조적인 그런 이제 자율주행 비슷한 매수 그런 이제 신호 역할을 발생. 하더라도 대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의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 매수 신호 그러면 발생. 차량용 반도체를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 뭐 유니트론텍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뭐 냉장고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랑은 다르잖아요. 뭐 영하 뭐 50도 이상에서도 잘 작동을 해야 되고 또 뭐 영상 50도 이상에서도 큰 이상 없이 작동을 해야 그 뭐 급발진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진입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최종 그 벤더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그리고 가장 밑단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반도체 차량용 매수 신호 반도체 발생. 제작 회사 이런 회사들이 돈을 뭐 실질적으로 벌 수 있는 그런 체력과 기본적인 기술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화 관련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윤보원 PD님, 제약바이오주 좀 볼 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버블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선진국 시장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 시장은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표인 퍼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래서 버블이 높다, 그 버블이 굉장히 많이 끼워져 매수 신호 있다라고 발생. 하는데 이에 대한 조정은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부터 굉장히 혹독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의료와 미용이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되어지는데요. 미용 산업에서 굉장히 부각을 나타냈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보톡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미용과 제약, 약간 바이오까지도 좀 그 확대가 되는 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봤었을 때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됐었던 제약 바이오의 이슈 중에 셀트리온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세계 1위의 보톡스 회사였었던 엘러간 쪽에서 그 후발 업체였었던 국내 메디톡스의 기술력을 가지고 가고 도입을 하고 이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에 대해서 검증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용 시장에서만 사용이 됐었던 보톡스가 이제는 의료용까지도 확대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국내 쪽에서는 메디톡스라는 선두 기업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휴젤이나 다른 그 기업까지도 확산이 되는 것을 봤었을 때는 국내 시장의 그 기술력 자체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에도 충분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물론 제약과 바이오의 산업에 대해서는 조정을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뭔가의 가시적인 실적이 나왔을 때 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니고 꿈과 어떤 그 상승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세는 그 상승세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산업으로 먹거리로 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을 체크해봤습니다. 정경민 팀장님과 윤보원 PB님께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지만 네이버도 88만 원이 사상 최고가였어요. 지금 8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신고가는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랑 카카오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윤보원 PB님께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이버의 상승세에 가장 최근에 영향을 줬었던 것은 자회사인 라인의 상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메신저를 필두로 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과 일본에서의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세를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가 좀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바일 광고 시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 요즘은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모든 정보에 대해서 핸드폰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의 그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국내만 적용이 되는 것들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업들의 성장력을 확인해보는 자리에 가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도나 다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이러한 시장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광고 시장은 사실상 연평균으로 2자리 숫자 이상, 그러니까 물론 그게 3자리 숫자에 가까운 그런 성장은 아니지만 2자리 숫자 이상이라는 것 자체도 20% 가까운 성장성도 굉장히 큰 성장력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장성을 가지고 외국인들의 수급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세는 사실상 추세적으로는 이어져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네이버 간단한 코멘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는 저는 이제 딱 2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라인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이제 녹아져 있는 거고, 가장 큰 이제 외국인들의 그 수급이 모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라는 이제 특징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나 이제 그런 기대감들을 크게 미스하지 않아요. 분기 실적도 거의 어떤 범주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찍어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크게 미스할 확률이 적을 그런 만큼 크게 또 서프라이즈할 가능성도 높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그 외국인들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크게 좀 메리트로 좀 작용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로 들어본다면은 이번에 들어왔던 자금은 신흥국 전반적으로 들어갔던 것보다는 한국과 대만 같이 이제 IT 강국 그리고 신흥국의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국가들로 좀 한정이 됐었는데 사실상 하드웨어에 약간 그 강점을 보이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IT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네이버의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나 대만 시장까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크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유저적인 부분과 어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일환에서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의 상승에 따라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9시 27분 5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오픈 스튜디오 최민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입니다. 어제 삼성그룹주가 동반 급등세를 보였죠. 오늘은 혼조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먼저 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현재 165만 4천 원에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금융지주사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생명은요, 오늘 하락 반전했는데요. 삼성생명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요, 오늘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그룹 지배구조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물산이 오르고 있지만 삼성 SDS 현재 보합권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 아모텍인데요. 아모텍은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늘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국내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활발히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안테나 또 감전 소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8%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18,5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매수 신호 STX 매수 그룹주 신호 살펴보겠습니다. STX 그룹주 일제히 오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장과 동시에 STX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매수 신호 2,710원에서 발생.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STX 중공업 살펴보시죠. STX 중공업도 현재 20% 이상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2,39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TX 엔진도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STX 그룹주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로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도 오늘 역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 로템은 호주에서 대규모 전동차 납품을 수주를 했다고 발표를 매수 신호 했습니다. 발생. 이 규모가 1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또 올 들어 수주한 전동 차량 납품액도 2조 원이 넘는다는 발표를 해왔습니다. 이 수주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늘 현대 로템 4%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현재 종목들 등락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였습니다. 매수 신호 발생. 네, 시장의 특징주까지 확인을 매수 신호 해봤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특징주 한번 확인을 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자, 윤보험 PB의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네, 한번 볼까요? 뷰웍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최근에 급등세가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아이고. 부담스럽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간헐적으로 어떤 것들은 편안하게 언제라도 접근하실 수 있는 가치주 쪽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뷰웍스, 즉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시장에 있어서는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은 의료 영상 장비로 매수 신호 가장 많이 발생.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미징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장비들을 그러니까 장비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 관련돼서 이런 정밀과학적인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의료 영상 쪽에 가장 부각이 됐었고 사실상 그쪽의 매출이 가장 컸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성장성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동사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제품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산업용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카메라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신제품뿐만이 아니고 이전에도 산업용으로 내놓았었던 카메라 장비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대 화소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항공용 촬영이거나 보안, 과학 이런 쪽의 연구용으로도 좀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디스플레이나 매수 신호 반도체에 발생. 있어서 불량률을 검출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로서 지금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들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에 대해서 병행적으로 아무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매수 신호 발생. 신성장 사업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뷰웍스가 한 4개월 내내 5만 원, 4만 원 박스권에 강하게 갇혀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움직임, 성장성 유효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뷰웍스 살펴봤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매수 신호 발생. 저는 이제 SK가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데 제가 6월 달쯤 한 9만 원 정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방송 후에 한 2달간 좀 주가가 그냥 쭉 옆으로 누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서 다시금 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종목인데 뭐 개인 투자자나 뭐 시장의 브로커들한테는 좀 흥미가 떨어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매매하실 때는 이제 확실한 어떤 이 원칙이 좀 필요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LPG를 지금 수입해서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프로필렌과
이런 것들 이제 수출을 하는 것도 이제 주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뭐 지금 한 50불 가까이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싸죠. 뭐 이렇게 50불 미만에 있는 건 아직도 이제 저유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보다 더 싼 게 이제 LPG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이제 원유에서 나왔던 이제 납사를 이용한다기보다는 LPG를 가지고 석유화학의 원료로 이용하는 쪽이 지금 비중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원이라는 회사도 이제 LPG 관련 기업인데 인지도가 높죠. 뭐 김연아 씨가 이제 광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만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그런 광고를 하지 않아도 뭐 이익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떨어질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막강한 그런 이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차량용 수요, LPG 수요가 좋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휘발유 값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LPG 차량을 많이 안 타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좀 폭발적인 매출로 못 가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산업용 수요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LPG를 이용한 이제 그런 설비를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기 때문에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동력을 뭐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태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만 과거 평균 밸류에이션 하단이라는 점 그리고 3% 수준의 어떤 시가 배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저는 시장 수익률 이상 정도의 그런 흐름은 반드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대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가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의 종목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지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 윤보원 PB, IBK투자증권 판교스톡 라운지 정경민 팀장과 함께 출발 도크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 신호 발생. 지난달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한 영향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6월보다 0.1% 떨어지며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이 오늘 국내 판매를